네, 안녕하십니까. 웹엑스 트레이닝 센터 관련해가지고 시연을 맡게 된 정보통신팀의 홍성열이라고 합니다. 트레이닝 센터 관련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웹엑스 트레이닝 센터에 들어가서 세션 설정을 해주시고 예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웹엑스 미팅스 사이트에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고요. 그리고 기본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왼쪽에 보듯이 기본 설정 창이 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룸 탭의 웹엑스 사이트에서 내 개인룸 편집 요거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또는 웹브라우저에서 webex.com으로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창이 표시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아랫부분에 웹엑스 트레이닝이라는 게 표시가 됩니다. 제가 지금 화살표로 이렇게 이동을 계속 해가면서 가리키고 있는데요. 좀 글자가 크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웹엑스 트레이닝 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트레이닝에 대한 세션 설정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창을 띄워 놓았습니다. 이제 교육 세션 예약 창이 표시가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세션 시작하기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 예약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자가 좀 작기 때문에 제가 표시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 예약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옆에 있는 교육 세션 예약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제입니다. 주제는 교수님의 과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일반 물리학 1이라고 주제를 정하고요. 세션 비밀번호 설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랜덤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하실 수가 있으니 비밀번호 기준은 4자리만 넘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설정을 1, 2, 3, 4 이런 식으로 정말 간단하게 해주셔도 되는데요. 요거는 뭐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교수님들께서 취사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디오 회의 설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버튼은 좀 아까 미팅스에서도 동일한 기능인데요. 참석자 들어올 때 음소거 버튼을 해주시면은 학생들이 오디오를 켜고 들어오는 경우에 요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입장인 퇴장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되면은 수업에 늦게 참석하는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소리가 나게 되면은 요게 수업의 흐름이 끊길 수가 있기 때문에 소리 없음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날짜 및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시간은 언제든 교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시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이 4월 2일이므로 저는 4월 4일로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아침 수업으로 가정하고 오전 9시 정각으로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 학기 동안 강의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단일 세션 과정은 한 번 하면 없어지는 거라서 정기 단일 세션 과정으로 선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반복은 매일, 주별, 그리고 월별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보통 주별로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별로 반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별로 언제 할지를 정해 주실 수 있고요. 수업 시간이 정확히 똑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 월요일, 수요일 체크를 둘 다 해 주셔도 되고요. 수업 시간이 조금씩 차이 나시는 경우에는 세션 자체를 또 다르게 예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동일한 시간대에 된다고 가정을 하고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종료라는 항목에서는 몇 개의 세션 이후라는 항목보다는 종료하는 날짜를 지정해 주시는 것이 좀 더 수업 관리에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 시간은 뭐 정규 수업 시간인 1시간 15분 정도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뭐 시간은 설정을 하셨다고 해서 이게 시간이 지나서 자동으로 꺼진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세션을 미리 시작해 주시고 또 종료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보통 정규 수업 시간만큼만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이나 참석자 이런 부분은 좀 사전에 이렇게 등록하는 부분인데
앞서 PPT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혹시 사전으로 등록을 하는 기능에 대해서 문의를 따로 주시면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또 그 다음은 테스트 추가입니다. 이 테스트 항목은 강의 발표자께서 말씀드린 대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요거를 테스트를 추가를 하기 전에 테스트 라이브러리에서 테스트 항목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메뉴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화살표가 잘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동그라미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화살표는 옆으로 치우겠습니다. 테스트 라이브러리라고 지금 공유된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창이 표시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테스트 라이브러리 항목이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새 테스트 만들기를 통해서 테스트 항목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테스트 제목은 예를 들어서 퀴즈 1번 퀴즈라고 설정을 하고요. 테스트 설명은 간단하게 교수님께서 설정하고 싶은 그런 말을 좀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아래 부분에 질문 삽입이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글씨가 대단히 작아서 안 보이실까봐 제가 주석으로 다시 한번 표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붉은색 펜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에 질문 삽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삽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창이 아마 표시가 될 겁니다. 여기서 질문 유형, 질문, 답변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에 우리 학교의 교목은 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고요. 답변은 은행, 밤, 대추 등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한번 맞습니까? 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맞는 항목에 체크를 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아래 글에 이렇게 질문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만드시고 싶으면은 질문 삽입 버튼을 여기 옆에 있는 질문 삽입 버튼을 통해서 또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객관식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드롭다운 목록을 보시면은 에세이, 공백 채우기, 지시사항, 객관식, 복수 응답, 그리고 사실 거짓 이런 식의 다양한 유형으로 문제를 미리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장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여기서 혹시 지금 제가 일부러 저장 버튼을 눌렀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뭔가 어떤 항목이 뜹니다. 제대로 입력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뜨는 항목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질문에 유효한 점수를 지정하십시오 라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만들고 나면은 점수 배점을 어떻게 줄 건지에 대해서 지정하는 칸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점수 항목이 제가 지정을 안 해가지고 아직 창이 안 넘어가신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점수를 10점 정도로 표시를 해서 다시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저장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았던 테스트 항목이 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완료를 하고 테스트를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조금 앞에서 지나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세션을 삭제하면은 테스트가 삭제가 된다고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 항목에 보시면은 주제 그리고 비밀번호 설정 바로 밑에 세션 종료 후 자동으로 삭제 버튼이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를 해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요 기능은 체크를 하게 되면은 아까 저기 경고창에 뜨는 것처럼 세션 종료 이후에 텍스트한 항목 등등이 삭제가 되므로 요거는 꼭 체크 해제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위에 있는 강의 자료 부분입니다. 강의 자료 추가를 눌러가지고 강의 전에 학생들에게 공유해 주고 싶은 자료들을 공유를 해서 업로드를 해주면은 학생들이 세션 시작할 때, 세션 시작 전에 요 강의 자료를 보고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예약 버튼을 눌러주게 되시면은 정상적으로 예약이 진행되고요. 저는 이미 세션 예약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클릭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예약을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 제 화면에서 보이실 겁니다. 여기 화면에 예정된 미팅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전에 설정해 놨던 것이 테스트 06번에 해당하는 웹엑스 트레이닝 센터의 세션을 예약해 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눌러 주셔야지 세션이 시작되고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창을 확인하시게 되면은 세션이 시작되어 있는 창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맨 처음에 설정해 주실 부분은 오디오 회의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마우스로 화살표로 표시를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디오 회의 부분에 연결되었다고 일단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클릭을 하셔가지고 오디오에 대해 컴퓨터 사용 항목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피커, 마이크, 테스트가 가능하고요.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파란색 바가 뜨는 것을 확인하신 뒤에 X창을 X표를 해주셔서 창을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 상단에 있는 메뉴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고 우측에 있는 메뉴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유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좌측 상단에 있는 공유 버튼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공유를 드릴 수가 있고요. 비디오도 공유가 가능하고 나머지 응용 프로그램, 화이트보드, 웹브라우저, 멀티미디어 등등이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중간에 있는 창의 내 데스크탑 공유라는 버튼이 한번 보이실 건데요. 이 기능을 이용을 하셔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이 버튼을 바로 누르면은 내 데스크탑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기타 공유 옵션을 드롭다운 목록을 선택을 해 주시면은 여기에 있는 각종 파일 공유라든가 응용 프로그램 등을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측 상단에 있는 화면을 차근차근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일단 참가자 항목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PPT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여기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캡처 장치, 이게 이제 비디오 항목입니다. 저는 지금 웹엑스 미팅스의 참여자로 참여를 먼저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웹캠 표시가 안 되고 있는 점 확인 부탁드리고요.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여기에 교수님의 얼굴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비디오 오프 상태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를 활성화를 각 개별로 시켜주셔야지 비디오가 보이게 되는 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에 참가자가 지금 참석자가 4명이 있고 토론자 1명, 호스트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팅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팅 기능은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웹엑스 미팅에서와 동일합니다. 보낼 곳을 모든 참가자에게 해서 제가 보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모든 참가자에게 지금 이런 게 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미팅스와 동일한 기능입니다. 여기 드롭다운을 하셔가지고 보이는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채팅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오타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녹화 기능입니다. 해당 지금 우측 상단에 있는 녹화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지금 좌측 상단에 보이는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는데 저는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녹화기 버튼을 눌러서 나타나는 화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해당 녹화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서버에 녹화하려면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라는 버튼이 표시가 되는데요.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클라우드에 녹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다시 녹화 중지를 제가 한번 해서 상세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세션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상단 창에 있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세션에 있는 녹화기 설정에서 기본적으로는 서버, 그러니까 시스코 클라우드 서버에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컴퓨터에 녹화하는 기능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앞전에도 미팅스를 통해서 설명드렸듯이 권장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저장했던 그런 녹화 파일들이 컨버팅 과정에서 날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에 녹화를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녹화 시작 버튼을 동일하게 눌러서 녹화를 시작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Q&A 같은 경우에도 아까 PPT에서 설명드렸듯이 채팅 기능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목록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 학생에게 바로 답장을 할 수가 없는데 Q&A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바로 그 질문한 목록에다가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를 하시면은 대단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다음으로는 설문조사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기능도 웨백스 미팅스와 정확히 동일한 기능인데요. 지금 제가 임시로 이렇게 한번 설문조사 질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작성 방법은 새로 작성 버튼을 눌러가지고 지금 파일이 날아간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객관식, 단답형, 그리고 다답형, 그리고 주관식 이렇게 세 가지로 설문조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하실지 유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새로 작성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작성했던 질문과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의 교목은이라고 한번 질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은행, 밤, 대추, 바나나, 야자 등등 이렇게 입력을 해주실 수 있고요. 새로 작성 버튼을 통해서 또 이제 2번 항목, 3번 항목 계속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앞서 미팅스에서 안내 드린 것과 동일하게 미리 세션을 시작하셔가지고 저장을 해 놓으시고 세션을 이거 미팅을 시작을 할 때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바로 할 수 있도록 저장을 미리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불러오기를 통해서 활용해 주시면은 좀 더 원활한 수업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스트 기능은 아까 테스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작성했던 테스트를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인데요. 여기 아래쪽 지금 테스트가 미리 라이브러리가 세션을 예약을 하고 시작할 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드롭다운 목록에서 세부 항목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이는 모두의 실행 버튼이 있습니다. 좀 글자가 작을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주석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부분이 모두에 대해 실행하는 항목인데요. 요거를 해주시면은 학생들이 미리 설정해 놓았던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기능입니다. 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들도 완벽하게 숙지를 못한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안내드릴 사항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릴 예정입니다. 교수님들도 사용을 해보시고 문의사항이나 좀 안 되는 점 있으면 피드백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서 지금 트레이닝 센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인 세부 세션 기능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세부 세션을 이미 배정을 다 해놓았는데요. 여기 지금 아까 PPT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부 세션을 지정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부 세션 배정이라는 창이 표시가 됩니다. 저는 지금 세션 1, 2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미 배정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다 지금 좌측에 있는 창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세션 배정이 되지 않은 참석자 항목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제가 표시를 드리고 있는 곳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를 저희 이제 교수님, 호스트께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런 학생들을 다 이렇게 다 세부 세션이 아닌 곳으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션을 이렇게 3, 4, 5번까지 쭉쭉쭉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션 삭제도 마찬가지로 해당 세션을 클릭을 해서 경고창을 확인을 하고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세부 세션 1, 2까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다시 한번 세션 2에다가 넣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션을 수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자동으로 지정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지정하게 되면은 그룹 수를 세부 세션 수에서 설정하고 각 세션의 참석자 수를 몇 명으로 해서 자동으로 조를 짤 때도 그렇게 정할 수가 있고요. 아까 지금 저희가 미리 설정해 놓은 대로 수동으로 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우측에 있는 시작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 시작 버튼은 또 글자가 작아서 동그라미를 제가 치게 된 여기 파란색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각 사용자들은 세부 세션에 들어가고 저희 교수자 그리고 호스트분은 세부 세션이 아닌 제일 바깥에 있는 방에 일단은 남아있게 됩니다. 일단 세부 세션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은 각 사용자들께는 그게 창이 뜨게 됩니다. 세부 세션을 시작을 했다는 창이 뜨면서 참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라고 누르게 되면은 세부 세션에서 학생들이 다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오른쪽에 있는 각 세부 세션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우측 하단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 세션을 한번 여기 표시를 드리고 참여 버튼을 눌러서 세부 세션에 참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 세부 세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참석을 해야지만 알 수 있고 바깥에서는 확인을 할 수 없는 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부 세션 1에 있는 곳에 참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세부 세션 1에 참여 버튼을 눌러서 한번 참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션을 설정하고 나면은 학생들은 컨텐츠 공유, 채팅, 그리고 오디오 기능을 통해서 각자가 활발히 토론을 하고 있을 거고요. 세부 세션에서는 그 비디오 기능이 제공이 되지 않는 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클릭을 해서 세부 세션 1에 참석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참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경고창이 뜨는 거가 이제 오디오 회의가 기본 세션에서 세부 세션으로 전환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공유한 화면이 아닙니다. 세부 세션에 있는 발표자가 공유를 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 세부 세션마다 들어가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각 세부 세션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 세션 2에 있는 어떤 참석자가 손들기의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도움을 요청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항목을 확인을 하고 세션을 나가서 세션 2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창을 제가 창이 중복으로 떠가지고 지금 여기 잘 안 보이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돌아가기 버튼으로 지금 아마 보이실 겁니다. 보이지는 않는 걸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제일 상단에 보시면은 그런 미팅스에서 보이는 하단의 바에 있는 버튼과 같은 항목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기 버튼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공유 콘텐츠를 보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우측 상단에 보이는 제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세부 세션에서 나가기로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나가게 됩니다. 지금 공유 화면이 아마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세션에서 그 학생 참여자가 공유 화면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일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세션에서 일단 나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세부 세션에서 벗어나서 전체 방으로 들어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제 세션을 종료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석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모두 종료 버튼이 있는데요. 우측에 제가 지금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두 종료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30초 뒤에 학생들이 세부 세션에서 자동으로 종료가 되어서 전체 세션으로 모이는 기능인데요. 모두 종료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시작 버튼도 다 비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학생들에게는 30초 후에 세부 세션이 종료됩니다 라는 창이 뜨면서 자동으로 30초 뒤에 이 세션들이 우측 지금 하단에 보이시면은 세부 세션 1, 2가 다 표시가 되는데요. 그 해당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다시 전체 세션으로 모이게 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체적인 그 웹엑스 트레이닝 센터에 대한 시연을 간단하게 해보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직 많은 기능들을 알아보고 확인하고 매뉴얼에 반영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도 그런 그룹 활동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많이 참여를 하시고 사용을 해보시고 피드백을 주시면은 그만큼 더 저희들이 원활하게 사용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